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렬한 민주경남 신순정입니다. 격렬한 민주경남이 오늘 방송부터 새로운 포맷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시사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전문가 패널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는 방식의 벽주 시사를 편성했습니다. 지역과 중앙의 이슈 가운데 가장 핫한 이슈를 선정해서 두 분 패널과 토크를 통해서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또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 여정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귀한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전문가로서 쌓은 통찰력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하규남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하규남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경남도정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실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얇고 깊게 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경남 지역의 뜨거운 이슈들을 격렬하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격렬한 민주경남 시사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토크 첫 주제는 하기남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네. 이 소송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해양 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 관련해서 지금 그 4차 사업자가 우리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 김묘정 진형익 시의원을 상대로 각각 4천만 원, 합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 그게 요즘 핫해서 오늘 첫 주제로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하세요. 뜨거운 이슈죠. 네. 소송권 전공을 제대로 살릴 주제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소송의 당사자인 김묘정 시의원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그 영상부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시죠. 예, 김묘정 창원시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김묘정 의원입니다. 네, 4천만 원이면 지방의원 1년치 세비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요즘 잠이 안 오시겠습니다. 심정이 어떠신지요? 네, 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습니다. 네네, 좀 야이신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장은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창원시 의회에서 9월 4일 날 본회의 중에 받았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옆방에 계시는 우리 지영 의원님께서 사실 제가 본회의장을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조금 늦게 오시면 아마 받으셨던가 봐요. 본인이 네네. 먼저 받으셔가지고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누나랑 저랑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 하고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4천만 원. 본회의장에 사실 카메라들이 많이 와 있는 네네.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표정 관리하느라. 표정 관리하고 네, 소장은 혹시나 힘드셨겠어요. 카메라 확단 보이게 네네. 될까봐 조용히 덮어놓고 이제 엄청 궁금한 걸 참으면서 본회의장 끝날 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이 제기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소장을 받았던 내용에 들어보면은 사실 진영이 의원이나 저나 저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5만 원이나 시정지 속에서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명확하게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병철 감사관의 감사 중에서 나왔던 우리 그 7가지 감사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 감사 중에서 마산해양 신도시 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에 신병철 감사관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은 감사를 진행을 했다는 보기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조금 이제 많은 저희가 반발을 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산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병철 감사관이 만들어냈던 문서송부 촉탁이라는 내용이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서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감사 결과서가 나오기 전에 감사 결과안을 신병철 감사관이 이제 판사님께 제출하게 됐었고 문서송부 촉탁이라는 내용 속에 보면 484페이지에 달하거든요. 네네. 거기 내용을 사실은 저희가 읽어보면은 창원시가 사실 승소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굳이 창원시에서 그거를 문서송부 촉탁을 사실은 제출하는 것도 사실은 꼭 반드시 해야 네네.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촉탁서로 인해서
창원시가 사실은 패소를 하게 됐던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촉탁서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가 끊임없이 사실은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희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소장을 받은 내용은 특정 이제 사차에 계셨던 업체의 대표님이 본인 업체와 본인 명의를 저희가 명예 훼손을 했다는 훼손을 부분으로 했다. 소장을 제소를 하셨는데 저희가 많이 당황스러운 것은 네네. 저희가 얼정 활동 중에 사실은 충분히 제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 거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 고발도 많았었습니다. 네네. 옳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저희 의원들은 사실은 시민의 대표다 보니 명확하게 저희가 밝혀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사실은 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저희는 직접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언급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 뭐 업체를 업체를? 언급한 적이 없기 네네. 때문에 사실 지영이라고 저 입장에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네네. 계속해서 앞에 보시면 내용들을 계속해서 신병철 감사관의 감사 내용 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네네. 때문에 왜 이걸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게 돼 사실은 저희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신병철 전 감사관에 대한 감사 절차 프로세스에 대한 지적을 한 건데, 네네. 공모, 참여 회사에서 두 분을 고발하신 거잖아요. 네. 워낙에 그 신병철 전 감사관에 대해서 김유정 의원이나 진영 의원께서 본회의 때 많은 질의와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소송이 이 두 분의 의정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영익 의원이 소송장을 받고 나서 의정 활동에 대한 지금까지 자부심이 자괴감으로 좀 바뀌었다. 맞습니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4천만 원이라는 배상금을 소송장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을 두고 위촉 소송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요. 네네네. 예, 의정 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에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처럼 더 당당하게 싸워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일단 지영이가 저희는 그 주셨던 자료들 갑 1호증부터 6호증까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지금 반박서를 다 만들어서 일단 저희가 변호사님께 제출한 상태이고요. 네네. 거기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본회의장의 질의라던가, 그다음 본회의장 오분 발언이라던가, 그다음 이제 저희의 본회의장 질의 과정이나 오분 발언을 따가지고 어쨌든 언론에서 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사실은 다 저희를 이제 가포 1부터 6까지를 다 제출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서 저희가 전달한 바는 없었고요. 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라던가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의문을 제기를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내서 질의를 하거나 온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네네. 정확하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들, MBC나 KBS나 여타야에서 그다음 이제 뭐 당사자를 만나고 와서 인터뷰를 땄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으로 저희 피셜로 말을 네네. 만들어내거나 이런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나하나 반복 처리가 더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두 분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방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은요, 일종의 훈장인 셈이고요. 아유, 네, 뭐 이런 훈장을 정말 받고 싶지 않지만은 어쨌든 네네. 뭐 제 입장에서 솔직히 저는 뭐 제가 당당하게 싸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늘상 그래왔듯 제가 뭐 이런 3년 동안 제가 감사관하고 싸워오면서 그리고 3년 동안 어쨌든 민선 7기랑 저희가 뭐 싸움이란 표현은 뭐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차관실은 사실은 저희가 야당이랑 비슷한 상태거든요. 네네. 어차피 인원수가 저희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굳이 뭐 새삼스럽다게 느끼고 있진 않고요. 네. 근데 뭐 돈적인 부분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뭐 압박감을 주고자 함이었다면 뭐 많은 분들이 손잡고 함께 싸워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재갈을 물리고 싶었는데 그 방식이 너무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요. 이렇게 활발한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정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축 소송에 경남도당도 앞장서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효정 의원과의 인터뷰 영상 시청하셨고요. 소송장은 9월 4일 받았고 9월 15일 창원시 의원당과 경남도당은 이 손배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제목이 위축 소송 규탄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위축 소송이 네. 예, 무슨 뜻인지 좀.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뭔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비판적일 때 그 찔린, 긁힌 사람들이 그에게 손배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래서 그걸 위축소송이라고 하죠. 이번 경우는 그 소송을 약간의 그런 목적에, 뭐 이번 건 아니어도 다음에 혹시 자기들 할 때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미리 위축을 시키는 그런 목적의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소송이라고. 이게 뭐 이제 판단될 것 형사사건은 아니고 네. 죄질을 따질 건 아닌데 네. 목적이 기본적인 소송의 손배소송의 목적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실제 그 손해를 내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소송인데 이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소송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소송을 활용해서 저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거죠. 주 목적인 예. 거죠. 예. 예. 근데 그 사업자가 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처럼 공모 사업자가 이 사업의 정당성, 그 다음에 효율성, 그리고 뭐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논의하는 이런 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최근에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도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자는 우리 민주당의 김묘정 진영익 의원에 대해서 예.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문제가 된 발언들 살펴보고 손해배상 소송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이신 하기남 위원장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진영이 그다음에 김묘정 시의원이 4차 사업자 선정이 이제 잘못됐다고 소송하는 거에 있어서 창원시 감사관이 오히려 어떤 4차 사업자에게 좀 유리한 유리하도록. 쪽의 어떤 예. 결과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서 4차 사업자가 창원시와의 소송에서 이기게 하는 결과적으로 4차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비판을 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송에서 무슨 배후 또는 뭐 이익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냐. 그것은 정당하게 사업하는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가해 행위를 지목한 거거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그로 인해서 회사의 평가가 저해돼 가지고 어떤 매출의 손실이나 또는 입찰에 있어서 불이익 이런 손해가 있는 거고 그것은 너의 행위로 비롯된 것이니까 손해를 구한다는 이 삼박자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그 시의원들의 그 한 행위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일을 확실하게 지목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어떤 발언이 어떤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게 법률적으로 구속요건 해당성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두 번째 설령 그게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의원들의 이제 어떤 공인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이죠. 업무로 인한 네. 행위, 우리 형법 20조에 정한 정당 행위는 처벌하지 않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거든요. 마치 언론이 어떤 사람의 나쁜 행동을 기사를 보도해도 그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령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 회사가 도대체 무슨 손해를 입었길래 이 4천만 원이라는 손해가 어디서 발생된 것이냐 그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 소송은 끝까지 유지되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위축시키기 위한 어떤 위축하니까. 다른 목적에 의한 소송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시의원은 각각 4천만 원씩이잖아요. 이게 예. 1년 세비에 거의 가깝고 그리고 또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예.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뭐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거의 없거나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이 소송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압박이 엄청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죠. 김주수 위원장님 8년을 의정활동을 하셨는데요. 혹시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뭐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르지는 않았고요. 제가 당시에 그때 혹시 많은 시청자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홍준표 지사가 진해 웅동에 네네. 글로벌 테마파크 만든다 하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뭐 그런 거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서 제가 5분 발언으로 전혀 그 사실 근거가 미약하다. 타당성이 아직. 부족하다. 예, 타당성 부족하고 좀 더 근거를 밝혀야지 그냥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비판을 했더니만 행정부에서 저한테 고소하겠다. 예. 뭐 정당하게 그 열심히 하고 있는 행정부를 위축시켰다 저보고만 이렇게 좀
고소고발을 한다는 그런 엄포 이런 거를 당했죠. 네, 굉장히 위축이 되죠. 네네. 네. 일단은 전체가 다 국민의힘이고 야당 의원이 뭐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는 것도 그 자체로도 위축인데 거기다가 이제 고소고발을 하겠다라는 그 엄포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타격을 주죠,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자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통은 의회에 와서도 자기네 사업들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의회와 대척점에 서서 의회를 소송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공모 사업자가 의회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손배소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무슨 방안을 마련할 수 아니 있을까요? 반드시 이기고요. 처단해야죠. 이런 사업자를.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예. 저는 만약에 그 4차 사업자가 저에게 소송을 맡겨도 제가 그 공격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 공격을 받은 시의원들이 저에게 소송을 맡으면 저는 또 방패를 하기도 그쵸. 하잖아요. 그렇다면 공격과 방어에는 다 비용이 들거든요. 네네.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시의원들이 앞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 할 때도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이 일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위축이 되니까. 네네. 위축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사전적으로는 혹시 그런 거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게 되면 본연의 의정 활동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마치 이제 총을 맞으면 의무병이 붕대에 감싸주듯이 우리 의원단 차원 또는 그 넘어서 도당 차원에서도 차제에 소송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예를 들면 국가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회를 내듯이 우리 당에서 당 차원에서 우리 당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다가 발생된 활동을 하다가 발생된 법적 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지구당, 도당이라는 공적 결사체 최고봉인 여기 도당 단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김묘정 진영희 의원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길을 한번 불어넣어 파이팅 드릴까요? 해드릴까요? 네. 야 할까요? 예. 반드시 소송에서 이겨서 네. 그 4차 사업자에게 변호사비를 물리는 그 쾌거를 좀 이뤄주시기 그 바랍니다. 소심한 복수를 넘어서 더 크게 복수하는 진영기과 김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김묘정, 진영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자, 김묘정, 진영이 화이팅!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첫 방송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소소한 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매불쇼 또 뭐 겸손은 힘들다 같은 서울의 메인 채널 말고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가 여기가 아니면 아무데도 열어주지 않을 공론의 장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좋은 첫발을 내딛고 앞으로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예, 저희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서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부하고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원들을 많이 탄생시킬 수 있도록 저희 방송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경야라 민주경남 시사 첫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요? 하균환 교육연수위원장님과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님의 날카로운 통찰과 깊이 있는 분석 덕분에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야라 민주경남 시사는 경남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뜨거운 논점까지 치열하지만 품격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시각과 담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차고 의미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